자, 이번 시간에는 작업 복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업 복장이 사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홈케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어 홈케어 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쪽은 청소를 공장이나 아니면 사회 쪽을 위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뭐 건물 준공이라든지 준공 청소 이쪽을 주로 하다 보니 처음에 제가 인력들이 컨트롤 안 될 때 그때의 작업 복장이 어땠냐면 형광색 다 늘어진 라운드 티, 반팔 티, 그다음에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냉장고 바지, 꽃무늬 냉장고 바지 혹은 뭐 칠부 바지, 어 이렇게 입고들 오시더라고요. 뭐 파란 라운드 티 뭐 시원하게 입고 오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인제 반바지도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바지 입은 분들은 제가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어 회사가 좀 아니다 싶었어요. 어 그래서 좀 매출액이 좀 올라갔을 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인제 저희 업체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어 "자, 우리는 까만 바지, 어두운 계열의 바지와 단색 바지와 그다음에 반바지는 절대 안 됩니다. 냉장고 바지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군용 바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카라티, 예, 카라티, 단색 카라티, 화려하지 않은 단색 카라티를 입어 주십시오." 그리고 조끼를 제공했습니다. 까만색 조끼를 제공하고 업체 이름을 SG 컴퍼니라고 해서 뒤에 어 각인을 시켰고요. 자, 그렇게 했더니 블로그 글을 쓸 때 인력들이 인제 청소 중이라고 인제 글을 올릴 때 사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내가 내 눈에서 보지 말고 고객의 눈에서 봐라."라고 말씀드렸죠. 노가대꾼들은 상관없어요. 뭐 어디 어떤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 그분들은 상관없어요. 뭐 냉장고 바지를 입든 뭐 라운드 티 다 늘어난 걸 입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장 사업체를 상대로 고객이 사업체인데 뭐 고객들은 공장 안에서 다 유니폼 입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늘어난 라운드 티에 형광색 라운드 티에 이렇게 목이 늘어난 거 입고 뭐 반바지 입고 혹은 뭐 냉장고 바지, 꽃무늬 냉장고 바지 아주 막 펄럭펄럭 움직이면 뭐 실루엣이 다 보이는 그런 복장을 하고 일을 하기에는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아 보일 것 같다. 그리고 '회사가 되게 조그만 업체라고 인식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1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그만 업체긴 맞죠. 그렇지만 저는 좀 업체가 좀 커 보이도록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복장을 좀 맞췄어요. 그리고 저는 견적으로 보러 갈 때 견적 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 인제 전화 와서 견적을 보러 간다고 하면 전화 목소리가 젊어요. 대리나 사원이에요. 뭐 혹은 과장 정도 직급이면 한 30대 후반 정도 그 정도의 직급인데 음 거기에 맞게 옷을 입고 갑니다. 예. 약간 댄디하게 입고 가든지 아니면 청바지 입고 가든지 그런 식으로 입고 가고요. 그다음에 어떤 팀장 그리고 어떤 뭐 좀 윗분 뭐 상무, 전무 뭐 대표가 직접 전화할 때도 있고 작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뭐 마이를 입고 가든지 혹은 뭐 하여간 뭐 어쨌든 뭐 견적 보러 갈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입고 가도록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준공 현장인데 어 그런 걸 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작업 복장 뭐 저희 인제 제가 입고 있는 작업 복장이 있으니까 어 그 작업 복장을 입고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더러 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사실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 부분이 있어요. 내 눈에서 보지 말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라.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고객이 보는 눈이, 나를 보는 눈이 어떠할 것인지 그거를 가만히 고민을 하면 작업 복장에도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내 블로그에 실적을 올렸을 때 '아 이 회사는 작업 복장도 야 큰 회사 같아.'라고 인식을 남겨줄 수 있어요. 뭐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어느 동호회 카페에 청소 관련된 동호회 카페에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작업 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더니 댓글들이 쭉 몇 개 한 대여섯 개 정도 했는데 댓글이 달렸는데 "아 더운데 어떡하냐. 내가 편하면 그게 복장인 거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절대로 내가 대표인데 어디 지원을 나가는데 냉장고 바지 입고 혹은 내가 대표인데 다른 사람을 불렀어요. 다른 대표를 불렀는데 혹은 다른 인력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냉장고 바지에 형광색의 뭐 라운드 티에 하얀색 라운드 티 더러운 거에 막 이렇게 입고 왔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좋아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일단은 작업 복장도 그렇지만 견적 보러 가는 복장도 상당히 중요하다. 고객 인식에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꼭 보는 눈에 대해서도 필히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작업 복장을 사시면 한 3년 씁니다. 저도 처음에 사 가지고 지금 한 번도 안 사고 있어요. 물론 인력이 더 내가 인제 큰 거를 계속 맡아 간다라고 하면 뭐 계속 복장을 계속 바꿔야겠죠. 더 추가로 해야겠죠. 혹은 처음에 내 생각대로 고객이 보는 눈의 입장에서 처음에 복장을 맞췄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뭐 다른 걸로 바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3년 저도 뭐 2-3년 계속 입고 있으니까 빨아서 입고 있으니까 저는 작업 복장이 6 세트입니다. 6 세트. 조끼는 2 세트고요. 2 개고요. 그다음에 상의는 5 개, 6 개, 그다음에 하의도 6 개. 이렇게 해서 뭐 한 열흘 정도 뭐 20일 정도의 어떤 공기가 있다면 그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이틀에 한 번씩 빨아서 말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복장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 홈케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홈케어 쪽도 에어컨 기사들 보세요. 딱 정장 바지 입고 딱 카라티 입고 조끼 파란색 혹은 뭐 녹색 딱 조끼 입고 무슨 에어컨 이렇게 깔끔하게 일을 하시잖아요. 왜 청소를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청소 업체의 블로그들을 들어가 보면 청소 중에 어떤 인력들의 복장 혹은 사장의 복장을 보면 어 제 기준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제 기준에선. 제 기준에선 '아 이게 뭐야 이거. 무슨 뭐 반바지 입고 일을 해. 무슨 뭐 쪼리 신고 일을 해.'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 보니까 쪼리 신고 일하고 뭐 크록스 신고 막 이러고 이래요. 어 좀 놀랐습니다 좀. 음 굉장히 맞지 않고요. 그 고객이 보더라도 '이 저 뭐야 저 다른 사람들은 안전화 신고 다니고 혹은 뭐 유니폼 입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넌 이 업체는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100% 입니다 100%. 예. 그래서 다음번에 이 업체에 시킬지 말지는 보여주는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히 유니폼 혹은 아 이 작업 복장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조끼 한 벌 좀 괜찮은 거 맞추면 인쇄까지 해서 한 17,000원 정도 합니다. 저도 지금 17,000 원짜리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바지는 제 기준에서는 제가 인제 직장 생활 오래 했으니까, 공장에 직장 생활 오래 했으니까 제일 좋은 게 뭐 등산복 도 좋지만 작업복이 가장 좋더라고요. 가볍고 신축성도 좋고 그다음에 질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락스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작업복 바지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상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12,000원, 염 여 이 자수까지 해서 12,000원, 13,000원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장을 지금 2 년째, 2년 6 개월 정도, 뭐 2년 반 정도 지금 입고 있고, 뭐 아직도 뭐 건재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일 처음에는 첫인상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필히 누차 귀에 박이도록 말씀드리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눈에 어 어떻게 내 모습이 비춰질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복장을 어 준비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3년 동안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이 회사가 커질 수 있느냐, 뭐 그것도 중요한, 복장도 중요한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번외입니다, 이거는. 번외인데, 음 제가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견적 보러 갔습니다. 견적 보러 갔는데 뭐 진짜 모자도 뭐 이렇게 딱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벌러덩 이렇게 넘어가게 쓰고, 모자 쓰고 다니시는 이렇게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청소업체 사장님들. 음 머리를 안 감고 나오시는 건지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모자를 그렇게 많이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항상 견적 보러 갈 때는 깔끔하게 입고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외모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외모를 중요하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인제 몇 분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음 지금까지는 내가 거울을 보면서 옷을 골랐다면 내 기분만 좋은 거예요. 어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는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나의 체격과 맞는 나의 키, 내 다리 치수, 내 상체 치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어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보시고 인터넷에서 가장 비슷한 연예인을 찾으십시오. 그 가장 비슷한 연예인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어색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대외적으로 보이기에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정말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죠. 음 그렇다고 해서 그 비싼 옷 뭐 4 줄짜리 뭐 입고, 뭐 여기에 뭐가 있고 구찌 백에 이렇게 클러치 백, 정말 꼴보기 싫어요. 네. 청소업체 사장님들 잘 들어 주세요. 정말 꼴보기 싫거든요. 그 뭐 무슨 신발에, 답답합니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비슷한 색상을 찾고 가장 비슷한 핏을 찾고 가장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찾아서 탑 10 이나 뭐 아니면 인터넷 저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저가로 일단 사세요. 사셔 가지고 한번 핏을 점검해 보시고 색깔도 한번 맞춰 보시고, 그렇게 해서 스타일을 좀 바꾸기를 좀 권해 드립니다. 수염도 좀 깎으시고. 어울리지도 않는 수염 이렇게 막 기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뭐 여기만 났는데 여기를 길러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이 나를 봤을 때 '첫인상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하시면 어
지금의 스타일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 스타일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걸 좀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앞으로는 작업 복장, 그다음에 견적 복장, 그다음에 내가 자신이 없다면, 어떤 옷 입는 스타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구글링해서 나하고 비슷한 체형의 연예인들을 찾아서 연예인하고 비슷한 색깔의 옷을, 혹은 연예인하고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혹은 연예인하고 비슷한, 나하고 연예인하고 비슷한 그 사람들의 스타일을 한번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인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상은 뭐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명암이라고 했죠. 그 명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심볼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명암이 굉장히 부수적이게 가야 된다 라는 점. 그다음에 뭐 세 번째는 뭐 나중 챕터에 말씀드리겠지만 견적서도 마찬가지고, 견적서 작성법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세 번째에 대한 어떤 우리 회사의 이미지입니다. 자, 첫 번째 첫인상, 두 번째 명암이 두 번째 인상, 세 번째 인상은 견적서. 자, 이 세 가지를 통과가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도 복장은 깔끔하게 통일해서, 웬만하면 통일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복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에 맞추지 말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눈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을 해라.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을 해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견적서, 페이퍼워크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조금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면, 말씀드리자면, 견적서가, 어, 저는 견적서를 제일 잘 돼 있는, 우리 기준에서, 우리 업체만한 규모에서 제일 잘 작성되는 견적서는 페인트 업체입니다. 페인트 업체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 업체의 견적서를 좀 입수를 할 수 있으면 입수를 하셔가지고 좀 모디파이 하시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견적서가 상당히 많은데, 양식이 많은데, 그 안에서 좀 디테일하게 된 양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양식들을 10분 활용하셔가지고 견적서를, 나만의 견적서를 만드시는 그런 방법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SG 컴퍼니는 실상 뭐 매출은 그 정도 해도 실제로 저희가 한 달에 일하는 날수는 한 열흘에서 보름, 정말 많으면 뭐 20일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정도 일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그닥 많이 없었고요. 그렇지만 매출액이 높고 그에 따라서 순이익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해도 뭐 지금 현상 유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현상 유지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돈 벌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장비 투자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이전하고, 뭐 그런 데 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6개월 안에 어떤 방법이 됐던 마케팅 전략은 충분히 세우시고, 그다음에 내 스타일을 바꾸시고 일하는 스타일을 바꾸셔야 된다. 예, 거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